네, 첫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양당이 다 공이 같이 쓰고 그다음에 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자리에도 솔직히 저 빼고 다 메이드 민주당 아닙니까? 메이드 인 MB와 민주. 메이드, 마대 아니고. 마대인 MB 민주. 자, MB와 민주당의 콜라보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속속 그 인사들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인사들의 목록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을 거쳤거나 또는 MB 정부에 인연이 있거나 이렇다는 얘기죠. 우선 주요 포스트가 민주당을 거쳐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 대표를 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자, 또 오늘 공개가 됐었죠. 오늘.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바로 전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같이 했었고요. 자,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습니다. 또 이번에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오늘 선임된 박주선 전 의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했었죠. 자, 윤 당선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수사로 좌천됐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교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으니 정통 보수당 출신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쓰는 이 인사들 중에는 친박근혜보다는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이 돼 있고요. 특히 외교안보 파트에서는 MB 정권 시즌2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외교안보 총괄하는 그 김성한 전 장관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지난 10일이었잖아요. 당선 직후에 바이든과 통화를 했는데 저 그 핸드폰이 바로 김성한 전 차관의 핸드폰이었다.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금 유명하고 있고요. 자, 김성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선언할 때부터 외교 과외를 해준 인물입니다. 자, 만약에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려면 이성대 기자가 분석한 대로라면 언론들도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외교안보 분야하면 또 우리가 자랑하는 션 리가 있습니다. 션 리는 찾아봤다고 하죠. 당연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네. 이명박 정부의 그 대북 정책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기억이 좀 안 납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비핵 개방 3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해주겠다. 이게 바로 MB 정부의 대북 정책 비핵 개방 3천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김성한 전 차관보다 더 눈에 띈 사람 오늘 발표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김태효 MB 청와대 시절 전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습니다. MB 정부 외교안보의 핵심 참모였는데 오늘 김태효 전 비서관 발탁에 대해서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호 간사 같은 경우는 예전 MB 시절 때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이 기묘한 이유가 MB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지 이따 말씀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전 기자 출신인데 갸우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사실 그래서 낯선 이름일 것 같은데 김태효 전 비서관 무슨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좀 그 전에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그 MB 정부 비핵 개방 3천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지난주에 한미 정부 성향이 디커플링한다, 달랐다라고 하면서 가운데 보시면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마침 미국에서는 민주당 파란 색깔로 이렇게 디커플링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MB 시절 대북 정책 비핵 개방 3천을 하려고 해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실상 북한의 무관심한 정책을 쓰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MB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입니다. MB 집권 4년 차가 넘어가니 MB 정부도 뭔가 돌파구가 마련을 하는 게 필요했다 이거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북한에게 비밀리에 자,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메신저가 바로 김태효 전 비서관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 사실을 공개를 해버렸죠. 맞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버렸는데 돈봉투까지 줬다. 정상회담을 하자고. 근데 그 돈봉투를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태효 전 비서관이었다. 뭐 이런 폭로를 북한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하려고 돈을 주려고 했다. 이걸 좀 들어보니까 가물가물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런저런 논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논란도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 정상회담 추진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북한에서는 자, 천안함 사과를 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 북한은 당연히 사과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태호 전 비서관이 자, 북측 당신들이 볼 때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측 우리가 볼 때는 사과인 것 같은 그런 절충안을 남측에서 제시했다 이렇게 공개가 된 적도 있고요. 자, 김태호 전 비서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자,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게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MB 정부 시절에 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공작, 댓글 공작 개입 혐의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고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폐기가 됐죠. 그걸 밀실로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돼서 결국 물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사시 자위대 개입,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인 거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일본이 다시 들어온다, 일본 군대가 다시 들어온다는 문제는 지난번 TV 토론에서도 그래서 이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 네, 새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원 누가 되는지 면면이 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정말 다시 발탁이 되면서 논란이 있는 만큼 또 자격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